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합천과 하동 지역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게 시작한 밀양 공연예술축제가 계속되는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합천댐 홍수 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지역 곳곳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와 생계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1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동과 합천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모든 게 잠기고 무너졌습니다. 제방은 붕괴됐고 교량은 사라졌습니다. 수중도시로 변해버린 마을. 가축도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물이 빠지고 복구가 시작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한 1m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다 젖었지요. 그럼 당연히 완전히 우리가 필요한 물건 싹 다 버려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집중호우로 경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하동과 합천입니다. 이재민만 300여 명, 침수된 농경지도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합니다. 도로 29곳이 잠겼고 하천 피해도 16건, 합천에선 가축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김경수 지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환강 유역입니다. 다 국가하천 유역이고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하동과 합천 지역은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좀 신속하게 좀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문 대통령도 복구를 위해 정부에 빠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 재난지역. 경남의 지정 여부에 간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길어도 너무 긴 장마에 이제는 게릴라성 호우까지 반복되고 있죠. 나갈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보름간의 일정으로 이달 초 시작된 밀양 공연예술축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게 축제를 열었지만 갑작스러운 비에 일부 야외 연극과 공연은 취소되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밀양 아리나입니다. 밀양 연극촌이 밀양 아리나로 이름을 바꾼 뒤 열린 첫 번째 연극축제. 전야제에도 계속 비가 내리더니 지난주 내내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열릴 연극이 집중호우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이번에 장마도 좀 길고 해서 더 좋은 날씨면 축제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주변의 지인들은 공연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코로나19를 무릅쓰고 축제를 열었지만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밀양 공연예술축제. 하지만 앞으로 닷새 남은 일정은 공연예술인들의 열정과 관객들의 관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전체 좌석의 40% 수준만 운영돼 많은 관객과 호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극인들에게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한 반년 이상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비도 오고 태풍이라고 하시는데 불구하고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연극인들 분들한테 좀 새로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축제 기간 펼쳐질 10개의 연극은 대중성이 있는 한국 대표 연극들입니다. 특히 연극 축제로는 처음으로 한 연출가의 작품이 시리즈로 무대에 오릅니다. 박근영 연극 연출가의 만주전선 등 세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밀양의 극단이 준비한 꿈꾸는 별들은 전석 매진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비가 조금씩 오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저희 밀양산 준비돼 있고요. 또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연장 만들어놨으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지난 1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밀양 공연예술축제는 오는 주말을 끝으로 보름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집중호우로 한번 물에 잠겼던 작물의 경우 병해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선 사전 대응으로 먼저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논밭두렁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리 논두렁에 물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를 방지합니다. 또한 배수로에 잡초를 제거하여 원활한 물빠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밭작물의 경우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함과 동시에 비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합니다. 침 관수된 논은 서둘러서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새 물로 걸러내기 하여야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켜줍니다. 밭작물은 쓰러진 작물 세워주기,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물 빠짐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을 촉진시켜줍니다. 과수의 경우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을 유지해주고 수세 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의 액으로 잎에 뿌려줍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벼 생육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에 좋은 환경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잎두열병, 잎진무늬마른병, 이상누리병 등은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을 경우 발생하는 곰팡이 병인데요. 특히 이삭두열병 같은 경우는 출수기, 즉 이삭 나오는 시기를 전후해서 저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대발생하여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곰팡이 외에 벼 흰잎마른병이나 세균 벼알마른병 같은 경우는 세균병으로 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침 관수된 논에서는 물빼기 작업 후 동시 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그 외에 상습 발생 지역에서는 반드시 출수 10일 전에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충으로는 멸구류가 있는데 그중에 애멸구, 벼멸구, 흰등멸구 등과 같은 멸구류와 홍명라방 등의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서 해충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수시로 정밀 예찰을 하여 해충 밀도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시군 면사무소나 지역주민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주시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 완료 후 피해 복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순 돕기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일순 돕기 창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지자체에서 비상진료 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 야간진료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지난 7일 21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14일 의료기관의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진료 명령과 휴진 시 휴진일 4일 전인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리는 휴진 신고 명령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1일까지 휴진 신고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휴진 예고일인 14일에는 불법 휴진 병원을 확인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의회가 합천댐 홍수 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의회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 사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합천댐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 피해 전액을 배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재해는 댐 물관리 정책 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이므로 합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른 환강 취수강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긴급 금융대출을 시행합니다. 500억 원 한도인 긴급 금융대출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1% 금리를 감면해 줍니다. 재난 피해 시급성을 고려해 기한 연장과 분할 상환금 상환 유예는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김해시에서 온도나 악취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스마트 축사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사는 축사와 축산시설에 ICT를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축사 환경과 가축 관리를 할 수 있는 첨단 농장으로 김해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7개 농장에 41억 원을 지원해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13개 농장을 스마트 축사로 조성할 예정이며 온도와 악취를 제어하는 자동 환경 제어기, 질병 관리, 가축의 먹이를 자동으로 주는 자동 급이기 등을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립합니다. 창원시는 산업, 노동, 역사 박물관을 짓는 성산구 중앙동 창원병원 옆 공터에 창원기록원을 건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1을 포함해 80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기록원은 2022년 문을 열 예정으로 시청과 마산 합포구청, 진해구청, 시정연구원 등 11개 문서구에 흩어져 보관하는 기록물을 전부 이전에 관리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시민 누구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관 내 정보 공개센터를 운영합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티투어 버스 요금을 인하합니다. 성인은 기존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이하 및 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 경로 우대 등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창원시는 요금 인하와 함께 외관도 새 단장에 관광객을 맞이하며 시티투어버스 이용은 별도 예약 없이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됩니다. (3.15) 이거 발원지인 창원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민주화운동 상징 공간이 건립됩니다. 창원시는 당시 3.15 이거가 시작된 오동동 민주당 마산시 당사였던 상가 건물과 부지를 지난해 매입하고 이번 달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3.15 이거를 소개할 영상 상영관과 체험관, 전시실, 교육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내년 3.15 이거 국가기념일 이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3.15 이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 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여름 휴가철 야간 개장에 들어갑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는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연장 운영을 실시합니다. 또 야간 개장 기간에는 콘서트와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합니다. 창원시가 제9회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경진대회 시상식을 11일 창원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 아파트는 진해구 자음동 자은3 센트럴빌리지가 차지했으며 진해구 자은3 LH 천년나무와 마산회원구 숲속마을 주공 그린빌 4단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물, 도시가스 절감률에 따라 연금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만 5천여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거창군의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거창군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추진 체계의 우수성과 민관의 중간 조직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과 6월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우수 사례 발표 및 현장 실사를 했으며 거창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쓰는 정보 등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내용이 게시돼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입니다. 경남병무청은 위반 사항 발견 시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고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경남지역본부가 11일 창원시에 농산물 꾸러미 83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현대자동차 경남지역본부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협업으로 마련한 것으로 창원시 내 지역 아동센터 26곳 830명의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경남지역본부는 매년 1사1촌 농어촌 돕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좌초 사고가 끊이지 않는 통영 해관도 해역에 항로 표지 기능 개선을 마쳤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산해양수산청과 통영시와 합동으로 해관도 해역의 등부표 간격을 조정하고 항로 표지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해관도 해역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9건의 좌초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만 5건의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최대 60mm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3도 내외로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2.0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없지만 산발적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 있으니 휴대용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장염균과 식중독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입니다. 식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